네, 이어서 버트 바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동훈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버트 이전에 소개되었던 NLP들을 주로 한계점을 위주로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델의 구조, 그리고 실험들과 그리고 그 후속 연구,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연구의 한계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모는 저희 지난주에도 배웠다시피 다른 양방향 LSTM을 활용해서 이제 인베딩한 벡터를 다른 모델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인데요. 이 엘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사전 학습된 내용을 표현하는 데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얕은 양방향성을 띠고 있는 점인데, 양방향 LSTM을 각각 독립적으로 학습시키고 결과를 단순히 이어붙였기 때문에 좌우 문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좌방향 모델과 우방향에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보는 모델과 오른쪽으로부터 보는 모델을 각각 따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모델을 각각 따로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습이 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태스크에서의 직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의응답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문맥을 거꾸로 읽어오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먼저 보고 이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의 한계점인데요. GPT는 대표적인 이제 당방향 트랜스포머 모델로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읽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단어만参照할 수 있고 뒤에 나올 단어의 문맥은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 단위 작업에서 특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질의응답 같은 태스크에서 주어진 지문에서 이제 정답과 시작의 끝을 정확히 찾아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버트와는 이제 데이터 차이로 인한 한계도 있는데 버트에서는 그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 특수 토큰을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GPT 같은 경우는 파인 튜닝 단계에서 특수 토큰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GPT는 8억 단어 분량의 북 포커스만 사용하는데 그 버트의 경우에는 25억 개의 단어가 있는 영어 위키피디아 문서를 추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엘모와 GPT의 공통적인 한계점으로 단방향성을 조금 꼽게 되는데요. 왜 이전 모델들이 단방향을 주로 사용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컨닝 문제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일반적인 조건부 언어 모델들은 한쪽 방향으로만 훈련이 가능한데요. 이런 상태에서 양방향 조건을 허용하면 각 단어가 이제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훈련 상황에서 그 자기 자신을 직접 보게 되면서 예측을 하면 이제 당연히 너무 쉽게 답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버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예측해야 하는 단어를 가린다는 철학인데요. 이제 추후에 설명할 버트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버트는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으로 두 가지 단계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프리 트레이닝 단계는 이제 우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사전 학습을 진행하면서 파라미터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태스크별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사전 학습된 파라미터를 초기화한 후 각 태스크에 맞게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된 모델과 최종 모델 간에는 최소한의 차이만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버트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는 입력 표현을 받을 때도 다른 모델들과 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모델들은 이제 단어 시퀀스를 토큰별로 나눠서 이제 인베딩을 진행하게 되는데 버트는 특수 토큰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세퍼레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요 CLS라고 되어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은 모든 시퀀스 앞에 등장을 하면서 이제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토큰의 최종 히든 스테이트가 시퀀스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으로서 사용되게 되고요. 세퍼레이터는 두 개의 문장 A, B가 이렇게 My dog is cute 그리고 He likes playing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두 문장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로 된 것들을 임베딩하는 방법도 버튼은 토큰 임베딩과 세그멘트 임베딩 그리고 포지셔널 임베딩으로 세 가지 임베딩을 통해 합쳐서 임베딩을 하게 되는데요. 토큰 임베딩은 워드피스 기반의 단어 자체를 임베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세그멘트 임베딩은 해당 토큰이 문장 A에 속하는지 그리고 문장 B에 속하는지를 구분해주는 임베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구조 특성상 그 시퀀스에서 각 토큰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자연어 처리하는 태스크에서는 문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토큰이 시퀀스 내에 몇 번째 위치하는지 알려주는 포지셔널 임베딩으로 임베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의 출력 표현도 각 태스크마다 좀 다르게 되는데요. 문장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작업, 예를 들면은 뭐 요약 같은 경우에는 CLS의 최종 은립 벡터를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고, 그리고 어, 질의응답과 같은 태스크에서는 질의응답과 같은 각 단어마다 예측을 수행하는 작업에는 토큰별 최종 은닉 벡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튼은 8억 단어의 북코퍼스와 25억 단어의 영문 위키피디아를 사용하는데요. 영문 위키피디아를 추가한 이유로서는 길게 연속된 시퀀스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뒤섞인 문장 단위의 코퍼스가 아니라 문서 단위의 긴 코퍼스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서 영문 위키피디아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표나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잘라내고 텍스트 텍스트로만 가져왔다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 태스크가 두 단계가 존재하는데요. 이제 처음 첫 번째 태스크는 마스크드 LM으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되겠습니다. 입력 토큰의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마스킹하고 이를 예측하게 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마스킹하는 비율이 존재합니다. 각 시퀀스에서 전제 토큰의 15%를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 그 15%의 토큰 중에서 80%의 확률로 마스크 처리합니다. 뭐 마이도그 is cute라는 시퀀스가 있다면은 이때 이제 15%의 토큰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 80% 확률로 이렇게 큐트라는 토큰이 마스크 처리되는 겁니다. 혹은 이제 각각 10% 확률로 무작위 임의 단어로 대체를 하던가 혹은 원래 단어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율을 설정했는가 하면은 버트의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간에는 불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파인튜닝 단계에서는 마스크 토큰이 없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간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 위에 해당하는 비율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태스크는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고 다음 문장 예측을 하는 태스크인데요. 질의응답이나 자연어 추론 같은 태스크에서는 문장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런 태스크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문장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합니다. 50%의 확률로 A 다음에 B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을 is next라는 것으로 라벨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The man went to 마스크 돼 있고 store. He bought a gallon 마스크 돼 있고 milk.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을 is next로 라벨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의 확률로 어, 문장 B가 코퍼스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문장과 함께 결합해서 나타내서 not next로 라벨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파인 튜닝 단계인데요. 파인 튜닝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통일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테이션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 구조를 거의 유지하고 다양한 태스크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사용했을 때 두 문장을 이어붙이기만 하면 셀프 어텐션이 기존 연구의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각 모델들을 어텐션으로 가져와서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두 문장을 이어붙여서 셀프 어텐션으로 한 번에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출력을 태스크에 맞춰서 모델에 끼워 넣기만 하면 태스크에 잘 맞게 작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의미 결정하는 태스크에는 문장쌍으로 된 입력을 넣게 되고 넣거나 질의응답 같은 태스크에서는 질답상으로 구성해서 입력을 넣어주면 이제 그에 맞게 태스크에 맞게 모델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작업에서는 CLS의 최종 응립 벡터로 출력을 하게 되고 각 단어마다 예측을 수행하는 작업에서는 토큰별 토큰별 최종 응립 벡터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엔드 투 엔드라는 장점이 특징이 있는데 출력층부터 모델의 가장 깊은 파라미터까지 이제 통째로 동시에 훈련시켜서 목표 작업에 적응을 시키기 때문에 단순한 출력층 하나만 얹어서 전체를 같이 학습시키는 것만으로도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프리트레이닝에 비해 파인 튜닝이 굉장히 간단한 연산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단일 클라우드 TPU에서 최대 1시간 혹은 GPU 환경에서도 몇 시간 만에 논문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험 단계인데 글루는 다양한 자연어 이해 과제 모음인데요. 이때 출력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CLS의 최종 응립 벡터로 출력을 하게 되고 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였던 MNLI에서 버트가 각각 이제 4.5% 그리고 7.0%의 평균 정확도 향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 글루 리더보드 10에서 라지 모델이 86.7점을 얻고 이때 오픈 AI의 GPT와 82.1점과 비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으로 어, 훈련 데이터가 가장 매우 적은 태스크에서도 버트 라지 모델이 좀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실험은 스쿼드 실험인데 이 실험은 이제 위키피디아 지문을 바탕으로 지문 내에서 정답을 찾는 질의응답 과제인데요.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S와 그리고 끝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E만 추가해서 이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때에도 이제 표에서 보시다시피 버트 모델만으로도 기존 리더보드의 최고 성능 앙상블 시스템의 F1 스코어를 능가를 했고요. 요 과제에 이제 예시를 한번 가져왔는데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뭐 이런 문장에서 질문으로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연도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기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1921년이라는 답을 내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제 그 과제를 좀 더 확장해서 이 지문 내에 그 정답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허용하는 현실적인 과제에서도 이제 성능을 좀 더 높게 나타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CLS 토큰을 좀 더 사용을 하는데 CLS 토큰을 사용해서 이 CLS 토큰을 이제 정답이 없는 라벨링으로 처리를 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예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같은 지문에서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수상한 상의 이름은 여기 지문에서는 1905년에 어, 무슨 상을 수상했다고 이제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전 태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921년이라고 답을 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점수 A와 B를 나타내서 지문 안에서 그나마 정답 같아 보이는 구절의 점수와 이건 정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노앤서 점수를 비교해서 둘 중 더 점수가 높은 값으로 어, 판단을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라지 모델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ituation with Adversarial Generation이라는 태스크에서도 이 태스크는 11만 3천 개의 문장쌍 예제에서 주어질 문장 뒤에 가장 그럴듯한 문장 4개를 보기 중에서 고르는 추론 평가 과제인데 여기서도 이제 어, 보시다시피 GPT보다 11.3%포인트 높은 점수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절제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버트의 기본적인 그 철학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우선 사전학습의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어, 그때 여기서 비교한 것은 버트의 베이스 모델이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NSP, 그러니까 다음 문장 예측하는 것을 없앤 것, 그리고 여기서는 요 NTR, LTR과 No NSP, 요거는 이제 NSP를 제거하고 MLM 대신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단방향 언어 모델로 학습한 모델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각각 점수가 뭐 하나씩 제외했을 때 뚝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SP와 MLM, 그러니까 양방향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크기도 버트 같은 경우는 라지 모델에서 이제 가장 큰 점수를 내게 되는데 모델의 크기를 이제 각각 다르게 설정한 겁니다. 이건 레이어고 그리고 이거는 힛 은닉 유닛 수 그리고 어텐션 헤드 수를 다르게 설정한 건데 여기서도 레이어 층의 수를 많게 하고 레이어 은닉 유닛 수를 많게 했을 때 점점 성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MRPC처럼 훈련 데이터가 3,600개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작업에서도 모델을 키웠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기반 접근법인데요. 특징 기반 접근법은 엘모처럼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를 고정해 놓고 출력값만 추출해서 이제 다른 모델에 끼워 넣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이때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의 상위 4개의 은닉층에서 나온 토큰 표현을 결합을 해서 이제 점수를 내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4개의 은닉층을 네 개의 상위 은닉 네 개의 은닉층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버트 베이스 점수와 0.3%밖에 차이가 안 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듯이 버트는 전체 업데이트를 하는 미세 조정뿐만 아니라 기본 모델들처럼 특징만 뽑아 쓰는 방식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전 학습의 필수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깊은 양방향 아키텍처라는 점을 확보했고 그리고 단일 모델의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전 학습된 깊은 양방향 표현이 자연어 이해를 위한 강력하고 범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